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의 분당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찬반 양측의 세대결도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고 농어민과 유통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질 예정이어서 형량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전남 지역 양식장의 한파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8곳에서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통합파들은 일주일 뒤에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소속 정치인들의 운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의 예고된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평화를 부정하는 수구 보수 세력과 야합하는 데 동의할 수가 없어서 불연히 이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창당 발기인에는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천정배, 장병환, 최경환, 김경진, 전남에서는 박지원, 박준영, 윤영일, 정인화, 이용주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는 무더기 징계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해당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이들을 포함해서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새로운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 파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들의 분당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새 대결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립파로 분류되어 온 김동철, 황주웅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합니다. 통합신당과 민평당 사이에서 고민 중인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놓고도 양보 없는 쟁탈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싸늘한 호남 민심을 감안하면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탈당 여부를 둘러싸고 선택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은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광주 전남 창당대회를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며 세규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평당에 참가한 국회의원들과 지역구가 겹치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국민의당 탈당에 대한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는 전라남도 의원 13명과 광주시 의원 3명, 광주 전남 기초의원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나 싶더니 오늘 아침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탓에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등 전남 9곳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가 영하 6도로 출발해서 현재는 영하 5도를 보이고 있고 낮에는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인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수요일부터는 평년기온 회복하면서 차차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5.1도, 영광은 영하 7.3도까지 떨어져 있고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은 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영하 6.2도, 구례는 영하 5.6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지역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 앞두고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가 대거 선보이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용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20, 30명에게 선물을 하는 손옥숙 씨는 지난해의 경우 선물 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명절 선물이란 게 주는 이의 정성과 받는 이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지난해는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받는 분도 그러고 제가 하는 분도 부담되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좀 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개정된 김영란법에 따라 가격대를 맞춘 선물 세트가 대거 선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백화점의 경우 10만 원 미만의 상품을 지난해보다 20, 30%가량 늘렸습니다. 한우나 굴비도 9만 원대 실속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명절 대표 선물인 과일도 가격대를 높인 프리미엄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개정으로서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좋아짐으로써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가도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에서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상품 매출이 7%가량 올랐습니다. 설 선물 세트 판매가 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과 역과 터미널, 공연시설 등 모두 160여 곳입니다. 광주시는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의 구조 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양식장에서 한파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양식장 피해가 접수된 곳은 영광과 여수, 고흥 등 3개 시군에서 모두 8곳이고 폐사한 물고기는 20만 마리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강력한 한파와 저수온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과학원과 함께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파기환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질 예정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에 정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39살 김모 씨 등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파기환소심 선고를 오늘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김 씨 등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에서 7년까지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공모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73%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돼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방화를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퇴원을 요구한 데 격분해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칭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 운동본부는 오는 31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노약자들도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설치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탐방객 증가로 무등산의 자연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양자 최고위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시장 선거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추미애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책에서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자동차 전장 산업과 접목하면 광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광주 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이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책인 김영록의 프로포즈에서 세계 각국의 지역화폐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면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취미로 미디어 기술을 배워 또래 노인과 소외계층을 도우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소속으로 활동 중인 미디어 봉사단 S인데요. 송현기 단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디어 봉사단 S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미디어 봉사단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소속돼 있는데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설립 목적이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 강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봉사단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 외에 예산 지원이 미약한 취약계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봉사단체들에게 미디어 교육과 촬영 기록 봉사를 하여드리고 있고요. 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발굴과 또 영상 자서전이나 영상 편지를 원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저희들이 제작 봉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을 배우고자 하는 장애우들 케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취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배우고자 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있었고 또 이러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교육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은퇴 이후에 영상 편집이나 촬영에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날로그 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사진, 제 사진 해서 한 6, 7천 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다가 이걸 디지털로 정리하면은 간편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디지털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가 있습니까? 네, 몇 년 전인데요. 그 다문화 가정들의 평등역에서 이제 행사할 때 또 탈북자 가정이 곡성 역앞에서 행사할 때 함께 그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저희들이 가니까 좋아서 즐겁게 같이 그 힘을 합해서 자기 기록을 만드는 데 노력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고마움을 느꼈고요. 또 저희들 단원 중에 짬짬이 그 단편 영화나 또 다큐를 제작해서 그 공모전에 내신 단원들이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입상을 하거나 또 이런 공영방송에서 이거 방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방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온 단원들이 같이 즐겨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워낙 능력이 뛰어나셔서 다른 지역의 봉사단을 만드는데도 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미디어 봉사단 한 기관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건강타운에 봉사단을 만들어 드렸고요. 네. 서구자원봉사센터나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록하고 촬영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센터가 7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센터와 지금 울산센터는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같이 지원해드려서 네. 같이 지금 봉사단 활동을 금년부터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외 지역에도 미디어 봉사단이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돼 나가고 모든 시청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디어 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화재 참사 사흘째였던 어제 유가족의 오일 속에 희생자 7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한편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품에 안고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와의 이별에 딸은 끝내 오열합니다. 화재 당일 퇴원을 앞두고 있었던 어머니. 조금만 더 일찍 퇴원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유족들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이제 병원에 돌려보고 했는데 안 그래도 한번 돌려봐야지. 올 설에는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어머니께 올리는 큰 절로 화장장은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38명 가운데 처음으로 7명의 장례 절차가 엄수된 어제 밀양 전체가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거리엔 곳곳에 추모 현수막이 내걸렸고 식당들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멈췄습니다.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연세인데 그걸 쓰다지는 속으로 가지고 정말 그래서 안타까워서 나왔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를 겪었던 유족 30여 명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충격들이 너무 세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 가서 위로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사흘 동안 5,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향소에 참배한 가운데 오늘도 희생자 15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끌 평창 문화 ICT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탑, 불상, 조각 등 한국을 대표하는 1,300여 개의 조각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과 함께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실제 폭포수를 맞으며 걷는 것 같은 미디어 파사드를 지나면 166개의 TV 브라운관으로 만든 백남준 선생의 초대형 비디오 설치 작품 거북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환기, 이중섭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2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판타지의 세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문화 ICT관 앞마당에는 전통 공연들이 펼쳐질 전통 문화관이 들어섰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종각도 세워져 평창을 찾은 이들에게 타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예술을 선보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하는 이런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문화 ICT관이 개관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개최지를 비롯해 원주와 춘천 등 도내 전역에서 수백여 편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한편 문화 ICT관 2층에는 5세대 통신 기술인 5G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우리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라남도가 공사와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5곳에서 직원 3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이 예정된 기관은 순천의료원 19명, 전남개발공사 7명, 전남문화관광재단 4명 등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기관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면접위원들은 모두 외부인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469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900여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창업 지원과 청년 드림 사업, 공제 지원 사업 등 모두 30여 개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만 9세부터 12세는 월 3만 원,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월 5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다양한 곳을 다니며 세상을 배우라는 뜻의 세상배움 카드에 해당 금액이 충전되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광주 서구의 문화적 공간과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서구의 이름 유래와 옛 서구 모습, 각종 구전 설화와 포로 수용소 등의 이야기 등도 담겼는데요. 우리 지역의 과거 모습은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서 개를 소재로 한 작품 전시가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개를 흥미롭게 해석했는데요. 새해를 맞아 전시 기간 중 각종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우표 전시회가 2월 9일부터 담양 우표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우표를 포함해서 밴쿠버 올림픽, 김연아 선수 등의 모습이 담긴 우표 수백 점이 전시돼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수완동 골드클래스 2차 아파트 10만 원, 명화동 이승헌님 15만 2,920원, 어룡동 다사로움 아파트 30만 원, 월곡 2동 1통 7만 원, 송정 2동 박송란님 15만 원, 임동 2통 통장 한호연님 10만 원, 금호 1동 시영 아파트 1단지 60만 원, 봉선 2동 무등 2차 4통 50만 원, 5통 40만 원, 화순군 남면 4평 3구 30만 원, 절산 2구 20만 원, 용리 1구 10만 원, 장전 1구 20만 원, 능주면 은혜마트 10만 원, 화순읍 교리 3구 25만 원, 수만 3구 10만 원, 병라 3구 20만 4천 원, 춘향면 우봉리 30만 원, 구례군 문청면 전천마을 88만 6,500원, 구례읍 양정경로당 15만 원, 양정마을 15만 원, 봉북리 50만 원, 백령리 51만 원, 백년리 청년회와 부녀회에서 각각 10만 원씩, 담양군 봉산면 신평마을 14만 원, 창평면 유천 1, 2 30만 원, 장성군 북하면 용두마을 12만 원, 항림마을과 가인마을에서 각각 20만 원, 약수마을 20만 원, 하웅마을과 신웅마을에서 10만 원, 대방마을 7만 원, 연동마을 10만 원, 장성읍 야은 1이 8만 원, 월산동 20만 원, 서산면 대덕 1이 15만 원, 나주시 공산면 동촌 2구 14만 4천 원, 한평군 학교면 월산리 송정마을 나도선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나 싶더니 오늘 아침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탓에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등 전남 9곳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가 영하 6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영하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인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차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낮까지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5.1도, 영광은 영하 7.3도까지 떨어져 있고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은 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적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영하 6.2도, 구례는 영하 5.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눈이 그치고 난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지역 눈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